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2015년 하반기 RCAC 합쳐서 고득점 전략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요 얘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구직자 평균 점수예요. 그러니까 합격자 점수가 아니라 평균 점수니까 이 사람들이 붙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떨어지는 사람들 다 합쳐서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공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회사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730에서 820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고 합격자 기준으로. 그 다음에 문과대 상경계열은 900점 나와야죠. 그 다음에 인문, 문과는 기본적으로는 한 850에서 이제 뭐 920 이렇게 이거 막 970까지도 올라가죠. 상경대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도 어느 회사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공대도 뭐 주택공사 이런 이제 좀 이공대 중에서도 공사 중에서도 그런 데는 920점 평균 점수가 막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 뭐 무역공사 이런 데는 이제 합격자 평균 점수가 막 970. 그러니까 삼성도 똑같이 뭐 삼성 이공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고 토익 점수를 많이 안 보고 그렇지만 삼성의 예를 들어서 뭐 삼성 핸드폰 쪽 그러니까 모바일폰 쪽의 마케팅 부서 뭐 이런 데는 뭐 970 뭐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나오고 그러죠. 인문계열들 이제 부서나 지원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뭐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딱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점수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평균 점수가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중요한 건 LC가 평균 50점 이상 높아요. 지금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60점 가까이가 LC 점수가 더 높다. 그러니까 본인 점수를 봤을 때 본인 점수가 RC 점수에 비해서 LC가 자 50점 정도 이상 높아야 한다는 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 이제 업무 영어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제 아카데믹한 영어, 그동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능 스타일 영어, 자 해석을 위주로 하는 이렇게는 푸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업무 영어이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서류, 업무에 관련된 분석력 이런 것들을 영어로 풀어보는 게 시험의 핵심이지 영어가 핵심이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그래서 접근 방법이 좀 다 틀어져 있으신 분들은 공부한 기간에 비해서 점수가 생각보다 좀 빨리 안 나오죠. 그랬을 때 70% 정도, LC의 70% 정도는 옛날에 흔히 얘기하는 공식, 그러니까 뭐 후는 사람 이름이 답이에요. 뭐 이런 공식을 따라가는 게 7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구어체라든지 이런 공식을 안 쫓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오히려 쉽게 잡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최근 시험들이 이 부분 때문에 점수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오르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파트별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 보시면 기존의 이제 그림은 계속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나왔던 그림이 또 나오고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얘가 이제 overlook the river 강을 내려다보고 있다. 뭐 이런 단어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받아쓰기 연습 충실히 하셔야 되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 제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사람이면 사람은 받아쓰시는 게 아니고 주어가 사물이면 그건 또 받아쓰셔야 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는 무조건 오답이다. 요새 이제 대세가 전치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라든지 현재 완료, 뭐뭐 돼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파트 1을 해야지 무조건 듣고 내 생각엔 얘가 답이에요. 그런 걸 맞추는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단 뭐 들어볼까요? 자, 들어볼 것까지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Some plates are lying on the floor. 플로어 없죠? B. Some containers are being set on a shelf. 자, 컨테이너. C. A woman is removing a kettle from a woman stove 없죠? top. D. Some utensils are hanging on the wall. 자, 지금 보시면 선반 위에
자, 컨테이너들이 리무빙이 아니죠. 리무빙 당연히 아니고 컨테이너스가 빙 여기가 중요하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 수동태 진행형이죠. 수동태 진행형은 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되지 않는다. 왜? 이거는 사람이 나와서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만 답인데 사람이 없는 그림에서는 수동태 진행형이 답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눈에 우먼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먼 오답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츠가 플로어. 내 눈에 안 보이는 단어예요. 바닥 안 보이잖아. 여자 안 보이잖아. 이런 건 다 오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utensil. 자, 포괄적인 단어가 답이죠. 항상 구체적인 단어보다는. 그랬을 때 hanging, 벽에 걸려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 자, 파트 1은 예전에 비해서 문장들이 좀 많이 어려워져 있죠. 지금 보시면. 문장들이 어려워져 있고 대충 들으면 대충 맞아요. 유텐실도 보이고 쉘프, 선반도 보이고 플레이트, 접시는 안 보이나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걸려 있죠. 지금 보시면 캐비넷은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당연히 나올 만한 단어지만 얘네들이 막 물려서 ABCD 나오기 시작하면 단어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느낌을 주게 돼 있고요. 단어를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좀 외워놓으시는 게 중요하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랬을 때 캐비넷인데 캐비넷 없네요. 캐비넷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 유텐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얘를 뭐라고 그런다? 얘를 쉘프라고 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상태다? 행잉 상태다. 이런 식으로 그림에 맞춰서 단어를 좀 외워놓고 그리고 또 딱 들으면 언뜻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단어씩 오류가 나죠. floor, 내는 안 보이는 단어. 그 다음 빙, pp, 빙, pp. 자, 빙, pp. 여기까지 와있구나. 여기까지. 자, 수동태 진행형 답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우먼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파트 1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내 눈에 안 보이는 답은 오답이다 그랬으니까 오답 제거하는 훈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출 그림과 빈출 단어 따로 이렇게 잡아서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순발력 있게 오답을 지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수동태 진행형은 무조건 오답이다. 예, 맞아요. 왜냐면 수동태 진행형이란 건 사람이 나와서 그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she is carrying a piece of paper. 근데 페이퍼 입장에서 보면 뒤집어 볼게요. A piece of paper is being carried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빙 PP는 무조건 오답이다. 빙이 들리면 무조건 오답이다. 자,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는 그림에서 비빙 PP가 들리면 오답이다. 그러나 요즘 시험은요. 사람이 없는데 비빙 PP가 나와서 정답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씩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shadows가 are being casted. ED 붙어야죠. 자, casted.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쭉 늘어져 있죠. 근데 사람이 그림자를 지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그림자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hadow 그림자가 is being 쭉 늘어져 있다. 그래서 on the patio.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파라솔 같은 거 있죠? 서져 있고 그 아래 이제 패티오 야외 식당 같은 거에 그림자가 is being casted 되고 있다. 이건 사람이 나올 필요가 없죠. 왜 처음부터 사람이 했던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사람이 없더라도 답이 되죠. 그러면 some clothing is being displayed. 지금 꼭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걸어만 놔도 뭐 된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물론 비빙 PP는 99% 오답이 맞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정답이다 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자, 공식이란 게 이렇잖아요. 비빙 PP는 오답이다. 사람이 없는 그림에서는 자, 사람이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다. 99% 오답이다.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다. 이런 걸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파트 2. 자, 기본적으로 14개 출제 유형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받아쓰기. 자, 리액션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후로 물어봤어. 근데 예스가 나왔어. 오답이야.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공식이 안 맞는 게 30%가 있다. 이런 거 조심한다.
그리고 유사 발음은 무조건 오답이다라고 어렸을 때 배우셨는데 그것도 요즘은 예외가 많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후로 물어봤다 이거야. 후로 물어보면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 사람 이름은 답이다. I나 U는 답이다. he나 she는 오답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 맨 처음에 할 때 배우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70%밖에 못 맞춰요. 70%밖에 못 맞추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맞추려면 이걸 잡으셔야 돼요. 자, no one, someone, everyone 이런 게 나오면 답이다. 모르겠다 나오면 답이다. 자, who gave it to you? 이거 어디서 누가 줬어요? I bought it from the store. 어디에 샀다? 자, store에서 샀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답이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 상반기 문제를 보시면 who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no one이 나오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누가 이래요? 자, 인사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이래요? someone. 이런 거 답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아볼게요.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2015년 상반기를 보면 꼭 이런 공식에 맞춰서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최근 트렌드가 이렇다. 그래서 14개 유형을 기본형 공식, 그 다음에 최근 난이도형 공식,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4개를 오늘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몇 개만 보고 있어요. Who is the keynote speaker? 근데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아직 결정나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그리고 들을 때 반드시 it is on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자, where yes, no 나왔네요. yes, no 뭘로 물어봐야 돼? 두동사, 비동사, have 동사, 조동사로 물어봐야 한다. 이런 거 우리가 리액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 분석 많이 해놓도록 하시고요. Who is attending 그랬습니다. 그런데 yes로 대답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when으로 물어보셔야겠죠. when으로 물어봐야 답이다. 그러니까 자, 어디에 있어요? information은 in the email에 있어요. 그럼 누가 했는지 지금 안다는 게 아니라 이메일에 들어가 있다. 장소로 대답한다. 2015년 상반기 문제 중에 who로 물어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 자, 요새 난이도가 상당하다. 한번 들으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가죠? 다시 한번. Number 5. Who is the keynote speaker for the next conference? 후, A. That hasn't been decided yet. B. It's on sales strategies. where로 물어봐. C. Yes, I will call right now. 후는 Number yes나 no로 6. 대답할 수 없어요. Who's attending the seminar this afternoon? 후, A. Yes, I'll read that later. yes 안 돼요. B. You should leave now. when으로 물어보세요. when. C. That information is in the email.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식에 맞지 않는 최근 유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자료실에 보시면 14개 유형집이라고 해서 총 38페이지짜리 정리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who만 보셨는데 who 따로, when 따로, where, how, why, 두동사, 비동사, 조동사, 평서문까지 싹 다 정리를 한번 하셔야겠죠. 기본적으로 70%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이런 것들이고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거를 공부를 먼저 하시고요. 14개 유형집을 다운받아서 학습자료실에서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가세요. 문제풀이만 자꾸 무조건 하지 말고. 자, 파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3 같은 경우는 일단 답은 순서대로 나온다. 95% 이상이 2015년 상반기를 분석했을 때 순서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처음 두 줄, 중간 문제 중간 두 줄, 마지막 문제 마지막 두 줄. 자, 한 문제씩 출제된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봐야 한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를 미리 읽는다 그랬어요. 미리 읽으면 뭐를 읽어야 돼? 자, 그랬을 때 여자야 남자야 아니면은 위치가 상중하 어디야? 키워드. 그리고 A, B, C, D 한 단어씩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줄 이렇게 답에 있을 수도 있고 41, 42가 같이 나오고 43이 끝에 나오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죠. 이런 분석들을 먼저 한 다음에 LC를 들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문제풀이를 들어보고 싶으시면 마라톤 특강을 들으셔야 돼요. 무료니까. 자, 마라톤 특강을 들으면서 내가 필요한 파트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본 강의를 들으시던지 아니면 문제집을 풀든지 해야지 다짜고짜 유료 강의를 선택하거나 다짜고짜 문제집만 사서 돌리지 마세요. 머리가 차야지. 머리가 생각이란 걸 할 줄 알아야 듣는 거지.
공부는 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듣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지 말고 뭔가 자 파트별로 디렉션 나는 이 파트는 이렇게 공부해야 해 라는 걸 일단 잡고 그 파트에 나오는 샘플 강의를 듣고 그럼 어떻게 공부한다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시라고요. 공부는. 드립다 문제집 펴놓고 동그라미만 치고 앉아있지 말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상반기 출제 경향이에요. 이건 공부를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but이나 however 뒤에는 정답이 있다든지 이런 스킬들이 있는데 스킬은 그냥 갖다가 마구잡이로 쓰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킬을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실제로 왜 나왔는지 혹은 응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who. 자 여자. 그럼 여자 대사 앞쪽에 답이 있겠죠. 자 이거는 또 뭘 조심해야 돼요? 최근 트렌드는 남자가 먼저 나오는 경우에는 you를 들으셔야 되고요. 여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I를 들어야죠. 이런 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자, man, concern. 그러면 남자 대사를 끼고 중간쯤에 concern, 키워드를 갖고 대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자가 suggest 하는 것은 그럼 여자 대사 하단부에 please나 you should를 끼고 답이 나와야 해요. please나 you should나 너는 뭐 해라 이걸 갖고 답이 나와야 해요. 한번 보죠. 자, 여자의 직업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직업은 그랬으니까 working, 자, industry에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DKD에 있고 before는 필요 없죠. I was는 필요 없죠. 왜? 질문이 is니까. 그래서 professional player 이 피아노 치던 사람이었다. 내가 과거형 물어본 게 아니잖아. 현재 뭐냐고 물어봤잖아. 현재. 어쨌든 여자 대사 앞쪽에서 답이 나왔고요. 남자 걱정 그랬습니다. 그럼 남자 대사에서 자 concern을 끼고 traveling air with instrument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패러프라이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들은 내용 구체적이지만 답은 포괄적이죠. 그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운송이죠. 운송. 악기의 운송. 위치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지만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대화는 구체적이지만 정답은 포괄적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들은 내용은 비행기로 자 악기를 운반하다 하는데 비행기란 말 없죠? 운송이죠. 어쨌든 이렇게 여자 마지막 쪽에 너는 뭐 해라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so 엑스트라 티켓이 뭐 해라, purchase 해라. 그러니까 너는 뭘 해라? 엑스트라 티켓을 사라.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단어 패러프라이징 들어가죠? 그래서 엑스트라가 additional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가 위치는 어떻고 패러프라이징이 되는 각도 어느 정도 선에서 패러프라이징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듣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귀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귀는 기능이죠. 공부는 눈이나 머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자, 파4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화 메시지, 그 다음에 연설, 지금 여러분도 안 보이시겠지만 광고, 방송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지문이 정해져 있고 문제마다 읽는 방법도 정해져 있죠. where 첫 번째 줄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자 스피커가 사과를 합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줄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receive 하단부에 있습니다. 공짜로 받는 거 미래형 하단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고 들으시라고요. 처음 두 줄 가겠습니다. calling from furnishing 이런 식으로요. 나오고 그러니까 답은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furniture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you are charged 자 twice 두 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incorrect charge가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will은 제가 마지막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줄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receive 끼고 자 미래니까 그 키워드 receive였죠? 쿠폰을 받게 될 것이다.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쿠폰이 답이 되는 거죠. 키워드 끼고 들어오죠.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핑이란 게 있어요. 자료실에 가시면. 생각의 순서. 파트 1은 뭘 보세요? 문제는 어떻게 푸세요? 파트 2는 뭘 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푸세요? 이런 것들을 자 자료실에 가셔서 14개 유형과 그 다음에 4, 이 매핑을 다운받으셔서 그거를 갖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2015년 하반기 LC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수고하셨습니다.